이년, 네가 감히 주인마님을 죽이려 했느냐? 하인들이 한 여인을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바보 하녀 춘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 춘실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닥쳐라, 변명 마라. 양반댁 도련님 민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하지만 그날 밤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죽어가던 주인마님이었습니다. 그때 춘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살릴 수 있습니다. 곁에 있던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뭐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영조 임금 20년, 경기도 양주 고을 이야기입니다. 양주 읍내에서 가장 큰 양반댁이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지요. 이 집에는 춘실이라는 22살 하녀가 있었습니다. 춘실은 3년 전 이 집에 팔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들자 몸을 팔아 약값을 마련했던 것이지요. 춘실아, 밥상 들고 안채로 가거라. 네. 춘실은 말이 느렸습니다. 한마디 대답하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쯧쯧, 저 바보 같은 것. 다른 하인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손발은 성실하잖아. 춘실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도련님 민준호는 28의 수려한 선비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 중이었지요. 춘실이라 했나? 저 하녀는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지? 3년 전부터입니다, 도련님. 말이 느린 것 같던데? 바보라고들 하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주인마님 이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님! 마님! 하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준호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옵니다. 맥이 너무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일단 약을 지어드리겠으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지요. 숨이 가빠. 준호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춘실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몰래 약초 몇 가지를 꺼내더니 물에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춘실아, 뭐 하는 거야? 다른 하녀가 물었습니다. 물 끓이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냥 차예요. 춘실은 그 차를 들고 안채로 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뜨세요. 바로 그때 춘실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이거 드시라고. 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지경인데. 마님께 드리세요. 뭐? 준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인데? 약초 차예요. 약초? 네가 무슨 약초를? 춘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내밀 뿐이었죠. 준호는 화가 났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뭘 마셔도 상관없겠지? 준호는 어머니의 입에 차를 한 모금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삼켰습니다. 한참 후 이씨 부인의 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이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물 좀 다오. 준호는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물을 마시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준호는 춘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 이게 대체 무슨 차냐? 춘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약초 차예요. 어디서 배운 거냐? 춘실은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와서 놀라워했죠. 어찌 된 일이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위독하셨는데? 나도 모르겠소. 춘실이라는 하녀가 준 차를 마셨을 뿐인데.
의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녀가요? 무슨 차를 들였길래? 준호가 춘실을 불렀습니다. 춘실아, 여기 와보거라. 춘실이 느릿느릿 들어왔습니다. 불러 계십니까? 어제 어머니께 드린 차, 그게 뭐냐? 약초 차요. 무슨 약초냐? 춘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감초, 당귀, 천궁, 그리고 잠깐! 그건 맥을 안정시키는 처방이 아니오? 네. 네가 어찌 그런 곳을 아느냐? 춘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더 물었습니다. 혹시 의술을 배웠느냐? 춘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보 하녀가 의술을? 그날부터 춘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이 수근거렸지요. 저 바보 하녀가 의술을 알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대? 뭔가 수상한데? 준호는 춘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춘실아, 솔직히 말해라. 네가 정말 의술을 아느냐? 춘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알아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버지한테요. 네 아버지가 의원이었느냐? 네. 준호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느냐? 춘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의술 알면 미움 받아요. 그래서 바보인 척한 거냐? 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마라. 춘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씨댁 바보 하녀가 실은 의술을 안다더라. 주인마님을 죽음에서 살렸다지? 혹시 요술쟁이 아닐까?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민씨댁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손자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약이 안 듣습니다. 의원은 부르셨습니까? 3명이나 불렀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춘실이라는 하녀가 의술을 안다고. 제발 우리 손자 좀 봐주십시오. 준호는 난처했습니다. 하녀를 밖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이장의 사정이 절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실아, 가보겠느냐? 춘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워. 춘실은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병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독 같아요. 독? 춘실은 아이의 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뱀에 물렸어요. 뭐라고요? 이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손자가 며칠 전에 산에 갔었는데 그때 물린 거예요. 춘실은 급히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한시진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이장은 춘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춘실의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민씨댁 하녀가 뱀독도 치료한다더라. 신기한 약초로 병을 고친다지. 사람들이 하나둘 민씨댁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오래된 기침으로 고생하는데, 제 아버지가 허리콩증이 심한데. 춘실은 모든 사람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말은 느렸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춘실에게 물었습니다. 춘실, 하나만 물어보겠소. 춘실은 약초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도련님.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돕는 거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춘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준호는 춘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실의 눈빛이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구나. 준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춘실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춘실은 밤이 되면 항상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죠. 춘실은 달빛 아래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춘실의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낮에 보던 느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춘실은 약초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빠르게 다리고 정교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인이 글을 쓴다고? 다음 날 준호는 춘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춘실아, 나와 함께 서재로 가자. 서재에 도착하자 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너는 누구냐? 춘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하녀예요. 거짓말 마라. 어젯밤 네가 약초 다루는 것을 봤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봤다. 춘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정말 의원이었느냐? 춘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의였어요. 어의?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의는 궁궐에서 임금을 모시는 최고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딸이 왜 하녀가 되었느냐? 춘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어요. 영모? 누명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처형당했고 저와 어머니는 쫓겨났어요. 춘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약값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몸을 판 거구나. 춘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춘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춘실, 힘들었겠구나. 춘실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오. 내가 곁에 있겠소. 춘실은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춘실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쪽 마을에서 시작된 괴질이 양주 전체로 퍼진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루에 1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급히 춘실을 찾았습니다. 춘실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춘실은 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장질부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역질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준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질이라면 치료가 가능하냐? 춘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초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무슨 약초냐? 황련, 황금, 황백, 그리고 인삼도 필요해요. 인삼? 그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지만 인삼 없이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우리 집 재산을 다 써서라도 구하겠다. 준호는 전 재산을 털어 약초를 구했으며 춘실은 밤낮 없이 약을 다렸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요. 춘실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해요. 춘실의 헌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약초가 떨어진 것입니다. 도련님, 약초가 다 떨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어제 구해온 것도? 네, 환자가 너무 많아요. 준호는 다시 약초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주 전체에 역질이 퍼져 약초값이 폭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더 이상 외상으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저도 장사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가져오십시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재산을 다 쓴 뒤였습니다. 춘실아, 미안하다. 더 이상 약초를 구할 수 없다. 춘실은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춘실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산에 가서 약초를 캐야 한다. 춘실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을 의지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황녀는 저 바위 틈에 있을 거야. 춘실은 아버지께 배운 대로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드디어 황년을 찾았습니다. 찾았다! 하지만 그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춘실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나무에 걸려 멈췄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 아파! 춘실은 간신히 약초를 움켜쥐고 기어 올라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마을로 돌아왔지요. 새벽에 춘실이 피투성이가 되어 약초를 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준호는 춘실아, 네가 왜 이 모양이냐? 괜찮아요. 약초를 구했어요. 춘실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급히 춘실을 붙잡고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 돼요. 먼저 사람들을 살려야 해요. 춘실은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주고 올 원님이 춘실에 대한 고변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고변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불법으로 의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역병을 퍼뜨린 것도 그 계집입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원님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춘실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날 오후 포졸들이 민씨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춘실을 내놓아라. 춘실은 다친 다리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준호가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비켜라. 역적의 딸을 잡아야 한다. 역적의 딸이 아니라 의녀요. 이 사람이 수백 명을 살렸소. 의녀? 허가도 없이 의술을 펼친 것은 중죄다. 게다가 역병을 퍼뜨렸다는 고변도 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병을 퍼뜨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포졸은 듣지 않았습니다. 춘실을 끌고 가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춘실을 데려가지 마!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렸어! 하지만 포졸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안 그러면 모두 역적으로 몰아 잡아넣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물러섰습니다. 춘실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관아 감옥에 갇혔지요. 춘실은 다친 다리의 통증과 피로로 기절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춘실은 무죄입니다. 증거가 있는가? 수백 명이 증인입니다. 모두 춘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고견장에는 춘실이 역병을 퍼뜨렸다고 적혀 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재판을 열겠다. 그때 결정하겠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춘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도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장님, 뒤이어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춘실은 은인입니다. 절대 역병을 퍼뜨린 사람이 아닙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아침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님은 춘실, 네가 역병을 퍼뜨렸다는 고변이 있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춘실은 다친 다리로 간신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춘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 아들도 춘실이 살렸습니다. 제 어머니도 살렸습니다. 수십 명이 증언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변장은 거짓이로군. 원님이 고변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춘실, 네가 역병을 퍼뜨린 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의술을 펼친 것은 사실이다. 춘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린 것도 사실이다. 내가 한양에 장계를 올리겠다. 네 아버지 어이 이진수의 누명을 벗기고 너를 정식 의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 춘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원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다만 한양에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춘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와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석 달 후 한양에서 답이 왔습니다. 원님이 춘실을 불렀습니다. 춘실아, 좋은 소식이다. 원님은 공식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조정에서 네 아버지 어이 이진수의 누명을 벗겼다. 춘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신가요? 그렇다. 진짜 역모를 꾸민 자가 따로 있었다. 네 아버지는 결백하다. 원님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임금께서 특별히 명하셨다. 춘실을 정식 의녀로 임명한다고. 춘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호도 옆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축하한다, 춘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의술을 펼칠 수 있다. 양주고을 의녀로 임명하노라. 춘실은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그날 저녁 준호와 춘실은 조용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춘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춘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실, 그동안 지켜보며 생각했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춘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들어보시오. 준호는 춘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그저 바보 하녀로만 봤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춘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춘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춘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 저는 하녀일 뿐인데요. 아니요. 당신은 이제 의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요. 춘실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도련님을 처음부터 존경했어요. 도련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양주 읍내 한가운데 춘실 약방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춘실은 이제 양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녀가 되었습니다. 의녀님, 제 아이가 열이 나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볼게요. 춘실은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값을 받았습니다. 약방 한쪽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준호는 이제 양주고을의 관리가 되었지요. 오늘은 환자가 몇 명이나 왔소? 30명 정도요. 많이 바쁘겠구려. 춘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준호는 춘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바보 하녀라고 무시받던 여인이 이제는 모두의 은인이 되었구나. 어느 봄날 어린 소녀가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의녀님, 저도 의술을 배우고 싶어요. 춘실은 소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니? 은화라고 해요. 은화야, 의술을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란다.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춘실은 소녀의 열정을 보며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좋아,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 뭔데요? 춘실은 소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란다. 명예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만 기억해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녀님. 그날 밤 춘실은 아버지의 유품인 의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다. 춘실은 그 글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오? 네, 곧 잘게요. 준호는 춘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바보라고 불리며 숨어 살았지만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았어. 춘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춘실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고 약방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춘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하녀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고 정식 의녀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지혜와 헌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 춘실은 바보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혹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 이는 결국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자신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